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화장실 다녀왔는데 닦아도 계속 묻어나오는 경우입니다. 한 번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닦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문이 따갑고 쓰리고 나중에는 가려움까지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느낍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덜 닦아서 그렇다. 더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그래서 더 세게 닦고 더 오래 닦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안 닦이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닦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변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휴지를 써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닦아도 계속 묻고 가렵고 불편하고 결국 치질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치질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닦아도 계속 묻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평생 화장실 습관을 바꿔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은 부드러울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이 묽으면 잘 나오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우유를 많이 마시거나 푸른 주스를 먹고 변을 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닦아도 계속 묻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변이 묽다는 것은 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직장 안에 일부가 남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잔변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계속 묻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계속 닦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더 세게, 더 오래 닦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항문은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위로 다시 변이 묻으면서 자극이 반복됩니다. 결국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단한 변과 묽은 변 중에 무엇이 더 나쁠까요? 대부분은 단단한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묽은 변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단단한 변은 한 번에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힘을 주면 상처가 날 수 있지만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묽은 변은 계속 남습니다. 계속 묻고 계속 닿게 만들고 계속 자극을 반복시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항문 가려움, 습기, 염증, 그리고 치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은 묽어도 문제이고 단단해도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한 번에 나오고 깔끔하게 끝나는 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나나 모양의 변입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리 자주 화장실을 가도 좋은 배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내가 먹는 음식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그냥 정보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 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화장실을 5번씩 가셨습니다. 변은 계속 묽었고 닦아도 계속 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화장실 생각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문이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갑고 쓰리고 나중에는 가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참고 버티던 것이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깨고 긁고 다시 자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질이 심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묽은 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드시던 걸 보니까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를 드셨습니다. 커피도 라떼로 드셨습니다. 변이 안 나온다고 푸른 주스도 챙겨 드셨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유제품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분해되지 못한 성분이 장에 남아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변이 묽어집니다. 커피는 장을 자극합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들어가면 자극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자주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습니다. 푸른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을 자극해서 묽은 변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제로 음료, 껌, 다이어트 간식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당알코올 성분이 장 안에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변이 점점 묽어집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상태가 계속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단단하고 어떤 날은 묽고 이게 반복됩니다. 결국 장이 완전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닦아도 묻고 계속 닦고 계속 자극되고 가려움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우유 드시고 커피 드시고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챙겨 드시는 것들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문제되는 음식만 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분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푸른 주스, 장청소 주스, 그리고 변비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다? 몸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속이 비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정상적인 배변이 아닙니다. 장을 억지로 자극해서 설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몸이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강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변은 점점 더 묽어집니다. 잔변감은 더 심해집니다. 닦아도 계속 묻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정상적인 배변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입니다. 그 이상 앉아 있다는 건 억지로 힘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항문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집착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다 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힘을 주고 또 줍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항문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항문 안에는 혈관 조직이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받으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치질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착각합니다. 치질이 생겼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변 습관입니다. 잘못된 음식, 잘못된 해결 방법, 잘못된 힘주는 습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문제가 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억지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와 원인을 다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로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변 하나 잘못되면 평생 화장실에 묵힙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하루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닦는 시간, 신경 쓰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가 전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합니다. 좋은 변을 만드는 것,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같이 해결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변이 좋은 변일까요? 많은 분들이 부드러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처럼 잘 나오면 좋은 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나나 모양의 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과 항문이 가장 부담 없이 작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서 항문을 긁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계속 닫고 계속 자극이 반복됩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것 하나입니다. 한 번에 나오고 남지 않고 깔끔하게 끝나는 상태. 이게 바로 바나나 변입니다. 이 상태만 만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절반 이상은 사라집니다.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닦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의 양을 늘리고 수분을 유지하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빼내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도 바꾸고 변 상태도 이해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닦는 습관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닦고 계십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많게는 10번 가까이 닦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닦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모든 문제를 키우는 핵심입니다. 항문은 굉장히 약한 조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복해서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계속 생깁니다. 그 상처 위로 다시 변이 묻고 또 닫고 또 자극을 주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묻는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더 세게 닦습니다. 더 완벽하게 닦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더 예민해지고 더 가렵고 더 불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닦으면서 완벽하게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몸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금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닦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잘 닦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세게 닦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순간 이미 손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얇은 휴지는 자극을 더 키웁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데나 물로 씻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닦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티슈 안에는 보존제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휴지가 문제이고 어떤 분은 물티슈가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알코올로 닦는 행동입니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과하게 닦는 습관 하나가 모든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변을 만들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도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장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닦아도 계속 묻는다.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앉아 있다. 가끔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변은 매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번은 꼭 봐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어도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장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변은 보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마십시오.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10분, 20분 앉아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항문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배변은 1분에서 2분이면 끝납니다. 그 이상이면 이미 억지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변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힘을 주는 순간 항문 안에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치질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음식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유, 커피, 밀가루를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나서 변이 묽어진다면 양과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셔도 대부분은 바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동안 나눠서 마셔야 장까지 도달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입니다. 식이섬유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채소, 해조류, 과일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변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기준입니다. 닦는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조금 묻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닦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여기까지 지키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닦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화장실 때문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정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내용을 딱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잘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닦이는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순간 화장실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닦는 방법을 바꾸고, 휴지를 바꾸고, 제품을 바꾸고, 계속 겉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변 상태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변이 좋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닦는 횟수도 줄어들고, 자극도 줄어들고, 가려움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변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묻고, 계속 닦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좋은 변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줄어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묻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과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우유를 줄이든 화장실 시간을 줄이든 세게 닦는 습관을 바꾸든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편해지는 거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채널을 살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